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에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어제 미국 CPI 8.3% 예상치 상회하면서 9월에 금리를 한 번에 1%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다우가 마이너스 3.94%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줬고, 걱정이 크셨을 텐데 그나마 코스피 마이너스 1.56%로 미국의 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장이었지만 무료 유료 공통 추천주 더구전자 하루 만에 22% 상승 나왔고, 저희는 이렇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항상 찾아내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이 나죠. 당연히 손절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손절도 하면서 총 수익 마감을 하는 거죠. 추천주 결과 순서대로 볼 거고, 더구전자부터 왜 추천했나 볼게요.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살짝 역배열을 돌파한 자리,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뿅 하루만에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스 상단 저항에 도달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일봉. 일봉은 박스 돌파, 장기 입형 돌파, 그리고 역배열 돌파, 추세선 지지, 이렇게 4개 봤고요. 노랑으로 가면 보너스, 초록으로 가면 일반적인 기본 대응.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더라도 초록으로 쉬어갈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라고 했죠. 근데 운 좋게 바로 하루 만에 22% 상승이 나왔고, 오늘 저가에 매수하셨으면 하루 만에 30% 수익을 봤습니다. 어제 무료 영상에서 더구전자 무료 추천했다고 알려드렸죠. 이거는 무료 카톡방이고 1300명 정도 들어있는 2번 방, 마우스 스크롤 왔다갔다 하면 9월 13일 화요일 이렇게 뜨죠. 9월 13일에 3시 25분에 종가 배팅 드렸고요. 이렇게 9월 13일 이미지도 뜨죠. 차트 현황 설명드렸고, HLB 생명과학 급등 전과 더구전자가 같은 차트다, 유사한 차트다, 차트 상으로는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사 추천을 드렸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식도 드립니다. 돌파 매수, 손절가, 눌림 매수, 손절가. 목표가는 유료방에만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무료방은 자율 매도.
차트 위치, 재료는 증권가에서 지난해 애플이 찜한 기업이다. 카메라 모듈 208조 시장,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 기업 가치, 거래량 이런거, 위험 요소 알려드리고요. 이런 추천주에 거부감이 있다면 그냥 객관적인 뉴스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뉴스도 장전에도 올려드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매매 안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반복학습으로 공부가 되는 방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번호 등록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LB생명과학 역배열,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다. 여기서 차트와 일정 추천 드렸고, 얘도 박스 상단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죠. 일봉은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초록을 기본 대응으로, 박돌은 박스 돌파, 노랑으로 가지 못하고 초록으로 쉬었다가 올라갔죠. 손절가 이탈 없이 최대 37% 상승이 나왔고, 요 흐름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HLB 그룹주는 요날 어제 제가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수익 챙기라고 했습니다. 마냥 홀딩하면 지금 수익 다 반납 당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평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포지션을 단기 포지션인지 장기 포지션인지, 장기 포지션도 반년 이상 볼 건지 1년, 3년 이상 볼 건지, 이런 전략에 따라 대응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31일에 스윙으로 추천을 했고, 단기에 37% 급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챙기는 거죠. 요 안에서 내려오는 어깨에서 챙기는 거예요.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켜봅니다. 근데 내려오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보이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찹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물론 이 최고점에서 머리에서 매도하는 건 어렵죠. 하지만 요 어깨에서 매도를 해서 챙긴다. 무릎에 매수해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격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박셀바이오도 최근에 7월 8월에 추천하고 계속 마냥 일정까지 홀딩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빠지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 시작했죠. 그리고 밑에서 한번 가짜 반등 노리고 재추천했고요. 근데 강성주주분들, 특히 제약주에 강성주주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계속 존버를 하시는 건데, 존버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튀고 빠질 때 분할 매도 하면서 정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잘 잡아놓고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현재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오히려 손실 전환 당했죠. 뉴스만 너무 믿지 말고 차트도 보면서 추세가 꺾이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HLB 최근도 보면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죠. 강성 주주분들은 이런 데서 잡아놓고 안 팝니다. 계속 더 갈 줄 알고 내려와도 안 팔아. 제자리 또 올라오면 또 올라오겠지 하면서 또 안 팔아. 또 내려오고, 지금도 들고 있다가 또 안 팔아. 이러면서 계속 잘 잡아놓고 수익을 반납 당하고 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동을 보시면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제자리까지 빠지고, 제자리 부분까지 빠지고, 지금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또 제자리 부분까지 빠지는 걸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봐요, 강성 주주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런 재료라면 200% 300% 가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면서 자꾸 기회비용을 잃으시는데, 차트 대응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뭐 아예 주가에 신경 안 쓰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나는 장기 포지션으로 적금식으로 모아갈 거다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대개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면 아쉬워할 거잖아요.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선택인데, 조금이라도 아쉽다면 좀 매매 방법을 바꿔서 급등 후에 급락은 당연하다, 이걸 좀 마인드를 전환하시고 찹찹찹 이런 걸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HLB를 요때 추천했다고 했죠. 요때 추천, 요때 추천. 세 번의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요걸 1파로 보고 여기 2파 기대하고 추천을 드렸고, 이제 2파 끝나고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해서 3파 추천 드렸고, 세 번의 파동이 다 나왔죠. 세 번의 파동이 다 나왔고, 현재는 이렇게 약간 역배열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박스기도 하고, 박스니까 그나마 양호한, 아직은 양호한 흐름 속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에서 하방으로 꺾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과거보다 더 많이 쌓여 있다 보시면 되고, 너무 크게 좀 기대치를 가지지 않는 게 좋다. 줄 때 먹고 빠지자. 그리고 밑에서 또 다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지나고 나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요 세 개가 지나고 나면 하나의 1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파동이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죽는다 이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이렇게 한번 나오고 한참 뒤에 2파 나오고 또 한참 뒤에 3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지, 단계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면 이렇게 더 크게 가면서 요 세 개가 또 하나의 파동으로 묶이면서 이게 큰 2파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HLB도 나중에 또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요게 하나의 큰 1파로 묶이면서 이후에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장기 포지션 분들, 강성 주주 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제 분석도 참고를 하고 좀 포지션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코스모 화학 무료 추천, 그리고 중장기 재추천 드렸고, 둘 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 드렸죠. 아까 앞에 HLB 엘리어트 파동을 설명을 했듯 요거를 1파로 봤고요, 요거를 2파로 봤습니다. 다음 3파가 나올 차례죠. 3파가 나올 걸 생각하면서 두 번 추천 드렸던 거고, 크게 상승. 중장기 목표는 여기 전고점 29,000원 드렸고, 오늘 3만원 넘게 상승이 나왔죠. 이제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면서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올 때,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 꺾인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면, 과거처럼 이렇게 꺾인다면 찹찹찹 하면서 분할 매도로 챙기셔야 돼요. 자, 여기 잘 잡아놓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수익 반납당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락할 때 챙기고 밑에서 다시 잡자.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면 위험한 자리죠. 과거로 치면 지금이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요. 무릎이었던 자리는 여기였다. 지금은 어깨 머리 자리고, 추천하고 1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이것도 여기서부터 제가 추천하면서 길게 좋다, 이때도 했던 것 같고, 길게 좋다 했고, 추세 하단에서 눌림 추천 드렸고, 지금 130% 상승 나왔죠.
하한가 나왔을 때 기회라고 했고, 이거는 수익 인증도 크게 나왔습니다. 110% 2,300만원도 있고 1억 수익도 있고, 여기 사치님께서 비중이 크게 있는데 하한가를 맞았다, 큰일이다. 근데 제가 이때 하한가는 기회다, 기회라고 했고, 추매를 했거나 홀딩을 했거나 하셨겠죠. 해가지고 이런 수익을 보셨고,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총 수익률이 29%, 그리고 실현손익이 3억 2천. 하락장임에도 이런 수익률과 수익금이 가능하다.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공부를 해야, 경험치를 높여야 크게 길게 홀딩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경험치가 높아져야 그릇도 커지면서 큰 금액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니까 자꾸 열매를 맺기 전에 새싹에서 이파리만 자꾸 뜯어 먹으니까 총수익이 어려운 거죠. 물론 종목 자체가 우상향을 보여줘야 돼요. 엘리어트 파동, 다음 파동이 남아있고 우상향이 나와줘야 이게 가능한 거겠죠. 역배열로 빠지는 종목을 고점에서 잡고 길게 홀딩을 해봤자 계속 지하실만 파니까 자리를 잘 잡고, 무릎에서 잘 잡고 어깨에서 파는 매매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스윙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1차 10%, 2차 20% 정도로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고요. 자꾸 막 2%, 3% 이렇게 오를 때 좀 매도하지 마시고. 9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보로노이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9%,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이렇게 크게 박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중간 값인 종가상 4,250원, 여기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종가가 여기서 마감이 되면서 박스 중앙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걸 실패하게 된다면 이렇게 작은 박스 만들어질 거라 했습니다. 여기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다음 하나금융 15스펙 시간에 8.4%였고 상한가 나왔네요. 이거는 뭐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죠. 이미 여기서 머리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가든 말든 안 합니다. 여기서 뭐 2연상을 가든 3연상을 가든 관심이 없어. 상승 이유는 신스틸과 합병을 한다. 이 기대감에. 이로온 시외 6.4% 상승,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고, 추세 박스죠.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3%. 3,500원 안착 실패하면, 종가상 안착 실패하면 요 추세 박스로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다. 여기 리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좀 경계하면서 추세 박스 대응하시고요. 다음 마이크로 컨택솔 시외는 4.7%, 고가는 1%, 종가도 1%, 뭐 반응은 없었고요. 이렇게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 상승 이유는 추정으로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3곳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걸로 반응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JMT 시외 4.4%, 뉴스는 없었고 OLED 관련주 추세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에는 4.4%, 고가는 10%, 종가는 3%. 오늘 반짝 나오면서 추세 박스 상단에 안착을 했네요. 바로 갈 수도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됐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추세 하단까지 한번 밀리는 건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한미 글로벌 시외 4%, 고가 9%, 종가 5%. 이것도 오늘 시외로 하락이 나왔죠.
오늘 시외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돼요. 11선 1차 대응하시면 됩니다. 11선 그 밑에 15일선 21선 여러분들의 평단에 따라서 이탈마다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시외 하락 이유는 주식 지분이 감소했다. 0.26% 찔끔 낮아졌다. 이걸로 하락이 나왔고, 뭐 지금 어떤 이유로든 뉴스가 없어도 그냥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워낙 많이 올랐고 고점 윗꼬리도 출현을 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고, 11선 위까지는 강력하다 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별것도 아닌 뉴스 혹은 뉴스가 없더라도 그냥 장대 연봉, 당연한 밥동,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밥을 먹으면 똥을 싼다, 급등 후에는 당연히 급락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앞에 HLB로 봤죠? 이런 흐름이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경계를 하면서 잘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 여기서 딱 잡으시고 여전히 수익권이죠. 수익권인데 자칫 잘못하면 장대 연봉 한방으로 대응도 못하고 수익 못 챙기고 손실 전환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트 가파르게 올라간 자리에서는 항상 집중하고 경계하고 가급적이면 스탑 로스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특정 가격을 이탈한다면 자동 매도 되도록. HTS에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아직 모르시면 반드시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활용법 익히시고요. 다음 진원생명과학 시에 4%였고 고가 20%, 종가 13%.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하면서 61선 회복을 했네요. 이거 제가 어제 영상 분석하면서 역배열로 계속 빠지는 자리지만 반등 나올 때 시원시원하게 크게 나와준다고, 지금 여기도 장기 입형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장기 입형 여기까지 제가 올라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첫 번째 장기 입형인 121선까지 도달라고 빠졌습니다. 이제 121선 가격이 12,700원 정도 하니까 종가상으로 다시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또 다시 밑에서 놀겠죠. 아무튼 제 분석대로 가짜 반등 한번 크게 나왔고, 향후 또 단기 지지를 지켜준다면 여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게 지금 추격하진 마시고 그때 잡는 게 베스트였죠. 역배열 돌파 확인된 자리,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가 타점이다. 여기도 있고, 얘가 특히 역배열 자리에서 급등이 빡빡빡 잘 나와줘요. 브라테크 시외 4%였고 원래 세종시 관련주죠. 세종시로 계속 반응 보여주다가 이번 상승은 제네시스 무선 충전 기능으로 부각이 되면서, 자, 월봉 만원 이탈하고 죽었는데 다시 만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역배열은 끊었고 다음 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일봉상으로는 장기 입형 9,5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단기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가더라도 다시 천천히 가짜 반등 주면서 여기까지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겠죠. 현재 481선 저항 구간, 그리고 이렇게 역배열
변곡점이고요. 유라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는 것보다는 8,000원대 요 구간에서 한번 눌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눌림 매수 하시면 수익 구간이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 시간의 특징주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 하락한다. 유라테크만 상승 마감했다. 패턴 봤고요. 1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무선 충전, 전기차 충전기.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V60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탑재 소식. 이에 유라테크가 상한가, 아모센스도 현재 차트 이쁘게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의료기기 세원인C 신체에 부착하는 OLED 강치료 패치 FDA 승인을 했다. 이에 상한가 나왔고요. 제약주 대화제약, 메디프론, 티사이언티픽, 파맥신, CBI, 진원생명과학.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임상 그리고 치료법 개발, 항암 효능 확인 이런 내용들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로노이, 바이오톡, 스텝 얘네도 이제 기술 이전 그리고 FDA 임상 관련해서 전일시의 상승. 진단 키트는 소마젠, 여성 성병 HPV 검사 키트를 출시했다. 그리고 핫했던 시초에 핫했죠. 시초의 강세를 보여주고 빠졌던 은행 채권 주신 관련주,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철강주는 포스코에서 태풍으로 인한 침수, 화재로 인해서 철강 가격 상승 전망이 있었고, 어제 뉴스죠. 금강철강, 봄배철강, 하이스틸, 부국철강. 재건 관련주, 러시아가 일부 철수를 했고 또 푸틴 사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다시 기대감이 붙고 있고요. 스마트팜, 그린 플러스, 이것도 전쟁 재건 관련주. 건설 관련주는 데모, 현대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데모는 어제 단타로 추천하고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 또 고가 수익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음 원통형 배터리 AFW 삼진 L&D.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뉴스인데 또다시 재부각이 된 거죠. 삼진 L&D가 큰 박스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사료 관련주,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다. 예, 대주산업이 가장 크게 올랐고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품절주, 인플레 쇼크에 나스닥 폭락하면서 이제 은행 관련주랑 같이 품절주인 양지사, 신라섬유도 시초에 강세가 있었고요. 개별 테마로는 더구전자 공통 추천이었죠. 무료 유료 같이 줬고 하루 만에 22% 상승. 카메라 모듈, 동국산업, 풍력 관련주인데 전기차 신소재 사업으로 재평가 예상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개별로 읽어보시고요. (9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EM넷 상한가, 뉴스 없고 온라인 광고 대행사, 월봉. 여기 박스 돌파하고 강세가 나왔고 박스 상단 돌파.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왔죠. 과한 상승이 나왔고 이후로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거래량이 되게 없는 편이고, 최근에는 6,300원 정도 저항 먹고 떨어졌고요. 시간으로 6,000원까지 올라왔고, 1차로 6,000원 종가 한차, 그 다음 6,300원 한차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6,750원, 7,000원, 7,300 이렇게 저항이 있네요. 지지는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 추세 전환이 나올 자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튀어줄 때, 튀어주는 자리가 있을 때 단기 매매만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GI텍 7.8%, 2차 전지 관련주. 최근에 여기서 한번 언급드렸고 쉬었다가 급등이 나왔네요. 언급드렸던 이유는 121선 반년의 매물을 돌파했기 때문이죠. 월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추세를 돌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역배열을 돌파한 역배열 돌파 조입, 그리고 양봉 연속 3개, 바닥에서 양봉 연속 3개가 뜨면 자연스럽게 5일선 회복, 그리고 역배열 돌파가 나오죠. 일봉으로 와서 지금 단기 급등이 많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추격하는 건 좀 부담이고요. 추격하실 거면 5일선 단기 이평 넣어볼게요. 단기 이평 5일선, 11선 이렇게 있죠. 요 두 개 손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저가도 기준이 되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고점 박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 전에 이때도 급등치고 똥 안 싸고 옆으로 횡보를 했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빠지는 도중에 한번 시간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옆으로 이렇게 박스를 보여주다가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박스 대응. 다음 유안타 7호 스펙 6%. 이런 거는 가든 말든 안 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장기평 돌파하고 여기 전고 돌파하고 여기가 이제 무릎 자리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어깨머리 갔기 때문에 가든 말든 안 합니다. 코리아 FT 6%, 포르쉐 관련주.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독일에서 포르쉐를 상장할 예정이다. 월봉부터 월봉은 이렇게 아직 크게는 역배열 자리고요. 윗꼬리로는 이렇게 저항했고, 단기적으로는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 4,000원 중반쯤이 월봉 전고점 저항대고요. 일봉 최근에 121선에 계속 저항받다가 포르쉐 상장 이슈로 바로 장중에 다 뚫어버리고 장기평 2개, 장기평 3개 다 뚫고 상한가 이후에 계속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서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5일선도 지키고 있고, 시간으로 4,000원까지 올라갔고 7일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상한가 종가 지지가 중요하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3, 4, 5 를 지키면 이거는 계속 강해요. 반짝하고 빠지더라도 계속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켜준다면, 만약에 반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위에 있으면 계속 강한 박스가 유지가 되는 거고, 여기를 이탈한다면 큰 조정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4,000원 요 라인 저항대.
종가상 4,000원 위로 안착 마감을 해야 계속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다음 전고점까지 이제 시도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실패한다면 요 박스에 갇힐 것이다. 여기를 이탈하면 조심하자.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역배를 끊으면서 강세가 나왔고요. 다른 예선테크 시간의 상승은 아닌데, 이것도 포르쉐 관련주로 상한가 두 방 나왔죠. 투자 경고 받으면서 좀 주춤하고 있고, 482선 그리고 241선 이렇게 두 개 주요 지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또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한 조정을 경계하셔야 되고요. 3기 요때 시간의 강세였고 계속 추세 유지가 되고 있죠. 5일선 지키고 있고, 얘도 장대 양봉의 종가 4,050원을 종가상 지키면서, 그리고 장기 2평을 지키면서 추세가 나오고 있고, 단기 2평 넣어보면 5일선 따라오죠.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주가와 5일선이 가깝기 때문에 요래 대응하시면 되고, 5일선보다 조금 더 위에서 대응하실 거면 13일의 시가 4,730원, 여기 1차, 여기 2차. 5일선이랑 13일의 저가 가격이랑 겹치죠. 그 다음 3차 이렇게, 그 다음 4차. 포르쉐 관련주 상장 일정이 9월 말에서 10월 초니까 이제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나인테크,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고 선반영 상승이 나왔죠. 1월 말이 상장일인데 상장일이 고점이 아닙니다. 상장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연상을 갔다 하더라도 나인테크 그리고 관련주는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장주가 주가가 오르든 말든 상장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일정 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어준다면, 그리고 뭐 쌍봉이든 헤드앤숄더든 고점 윗골이든 출현하면 경계하시면서 하락할 때 분할 매도 시작을 해야 한다. 자, 요 상장 재료 소멸 패턴을 모르면 여기서 매도 안하고 수익 다 놓치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본전 옵니다. 이후 더 들고 있었으면 손실 전환까지 되고요. 이렇게 선반영 재료 소멸, 요게 포르쉐 관련주에게 9월 중순부터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9월 말이 일정이니까 9월 중순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10월 초에 상장을 한다 치면 9월 말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반짝하는 거, 빠르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포르쉐 관련주들 조심하자. 그리고 재료 소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재타점이 오니까 이때는 또 재접근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도 보면 에코캡이 대장이었죠. 이때가 상장일이고요. 리비안 상장일, 상장일까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수익 반납이 엄청나게 컸다. 이후에도 재타점은 나왔고요. 이거는 쌍봉 이탈하고 죽었고, 여기 고점 윗꼬리 신호도 있었고, 자, 이후에 또 여기서 고점 윗꼬리 한번 더 주고 빠졌다가 그 뒤로는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가 좀 더 크게 회복이 나오긴 했습니다. 리비안 상장 추천, 고점 윗꼬리, 매도 사인, 하분시, 하락시 분할 매도 시작, 상장하고 재료 소멸.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2등주였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 이후에 계속 빌빌거리면서 여기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재료 소멸에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모트렉스 4% 자율주행 관련주고 전기차 충전업체를 인수했다.
애플 구글 인증 신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넘보는 핵심 기술 기업이라는 분석 의견과 함께 최근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살짝 박스 돌파하고 시에로 또 4% 상승이 나왔네요. 기존의 중장기 추천주였죠. 월봉이고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추천하고 크게 최대 300% 넘게 상승이 나왔고, 이때 고점 찍고 지금은 죽은 상태죠. 이때 고점 찍고 제자리 빠지면서 죽었다. 무상증자 이슈 관련해서 권리락 강세, 무증 약세 정석 패턴으로 죽었고, 이제 약간 추세 박스, 그리고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박스 돌파하고 시에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요. 이 추세 박스대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추세 상단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최악으로는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 흐름 조심하시고요. 다음 아바텍 4% 뉴스 없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 관련주. 월봉 여기서 박스 형태로 횡보하다가 박스 상단 돌파하고 오버슈팅 여기도 돌파하면서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와줬고요. 이후로는 요 추세 이탈하면서 죽었네요. 다시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다가 최근에 박스 돌파하며 역배열 돌파 나와주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121선 정도 이탈하면서 추세선 하단 이탈, 도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후로는 장기 이평 저항, 장기 이평에서 계속 저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없이 뚫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시에로도 추가 상승. 지금 따라 붙으면 또 이렇게 제자리 한번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당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그때 눌림 한번 노려보시던가 다른 종목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